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요, 최상병 특검법과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두 개의 특검 그리고 또 이국조 4특검 추진을 밝혔습니다. 이종우 평론가님, 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특위라는 구성을 또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여야의 맞붙는 싸움이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옮겨가는 분위기 같거든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법사위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하고 그다음에 과방위를 모두 다 자신들이 차지하면서 바로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상임위를 여는 것도 사실은 여야 간사가 합의에 의해서 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든지 상임위장을 배정한다든지 상임위를 개최한다든지 모두 다 민주당 등 조국당 등 이런 야당들끼리 협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급한 법안들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듯이 집권 여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법안들은 그럼 민생 법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내놓는 특검이라든지 또는 국정조사라든지 또는 모든 입법안, 법사위에서 내놓는 법안들은 모두 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검사는 검사를 수사한 검사를 특검한다든지 또는 재판을 연 판사를 이제 이 기소를 하거나 혹은 탄핵을 추진한다든지 이제 앞으로는 판사들은 다 직선제로 선출한다든지 이런 식의 사법부를 흔드는 그런 법안들을 만든다거나 예고하거나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다분히 제가 느끼기에는 또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을 위한 그런 특검과 조사, 그러니까 국정조사가 아니냐 이런 어떤 인식하에서 국민의힘이 방탄 저지 특별위원회를 연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 왜냐하면 특위라는 것은 국회법에 따른 입각한 공식적인 어떤 제도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법권도 없고요. 그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전략이 좀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또 이 기소가 정치권에서는 사법 리스크로 부각되는 게 공세일까요? 아니면은 실제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충실한 답변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게다가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지금 해명이나 반박을 하면서 동원되는 것들 중에 허위 사실들이 섞여 있다. 이런 점들은 오히려 없던 사법 리스크도 키울 수 있다. 국민들이 이 사법 리스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처벌을 받을 거냐 아닐 거냐에 앞서서 정치인이라면 이제 국민들이 이 의혹을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무죄인 사람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공세 내용을 떠나서 사실 저는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노리고 이것을 잘 이렇게 공략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근데 다만 이제 민주당 스스로 또 이 대표 스스로의 행동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현재까지는 이제 오히려 본인의 리스크를 키워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또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랑 상관없는 사안까지도 이거는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다라고 덮어씌울지 모르겠지만 또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들의 상당수는 대통령 쪽이든 이 대표 쪽이든 수사해야 될 것은 수사하고 재판해야 될 것은 재판해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민생 문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는데 이제 영부인 특검이라든지 최상병 특검 이런 것들은 그대로 또 추진을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